강태야, 또 늦었네. 아침밥은 차렸어? 새벽 6시 박금순의 차가운 목소리가 아파트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강태는 부엌에서 서둘러 밥상을 차리고 있었죠. 결혼 3년째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죄송해요. 금방 차릴게요. 강태의 목소리엔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는 것도 벌써 1000번도 넘게 반복한 일이었죠. 나래를 위해, 그리고 처가를 위해서 말입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박금순이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남자가 이렇게 느려서 어떻게 해. 우리 나래가 출근 늦으면 어쩌려고. 금수는 나래의 어머니였습니다. 1년 전부터 강태와 나래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었죠. 당뇨와 고혈압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장모님, 죄송합니다. 더 빨리 할게요. 강태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변명을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지난 1년간 매일 듣던 소리였으니까 말입니다. 된장찌개 국물을 떠보던 금순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야? 간이 왜 이렇게 짜?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나래가 정장을 차려입고 나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냥 드세요. 시간 없어요. 하지만 금순의 잔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요즘 남자들 봐. 다들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사위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뭘 하는지 모르겠어. 강태는 설거지를 하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지만 참았죠. 어차피 대답해봤자 더 큰 잔소리만 돌아올 뿐이었으니까요. 장모님이 맞습니다. 저도 일자리를 찾고 있어요. 일자리? 3년째 찾고 있다면서 아직도 못 찾았어? 금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동네 김씨댁 아들은 대기업 다니면서 집안일도 다 도와준다던데. 비교가 되니? 나래가 커피를 마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요. 요즘 시대에 남자가 집에만 있으면 창피해요. 강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마저 자신을 무시하는 말을 하다니.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이해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나래가 가방을 들며 말했습니다. 오늘 야근이에요. 새 프로젝트 때문에 늦을 것 같아요. 또 야근이에요? 요즘 너무 자주 늦는 것 같은데. 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래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요. 당신은 집에만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직장인은 그런 거예요. 금순이 맞장구 쳤습니다. 그래, 나래야. 일 열심히 해. 집에 대들보 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강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나래가 현관문을 나서며 던진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거든요. 강태야,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너무 늦을 것 같아. 문이 닫히고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금순이 소파에 앉으며 강태를 쳐다봤죠. 강태야, 솔직히 말해서 너 이렇게 살 거야? 네. 남자가 돈도 못 벌고 집에만 있으면서 뭘 하겠어? 우리 나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강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해외에서 일하며 나름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하지만 나래와의 사랑을 위해 모든 걸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장모님, 제가 좀 더 노력할게요. 노력은 무슨 노력? 3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금순의 목소리엔 경멸이 섞여 있었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 출신이 뭘 바라겠어? 그냥 얻어먹고 살면서. 강태의 손이 떨렸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이라니. 만약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죠. 장모님. 뭐? 기분 나빠? 사실대로 말하는 건데. 금순이 팔짱을 끼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처음 나래가 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반대했어. 집안도 모르겠고 가족도 없고 뭘 하던 사람인지도 확실하지 않고. 강태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나래에게 청혼할 때 일부러 자신의 배경을 숨겼었죠.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자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선택이 맞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나래가 좋다고 하니까 허락한 건데 이 꼴이 뭐야? 금순의 잔소리는 계속됐습니다. 다른 집 사위들 봐. 대기업 다니면서 장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사드리고 너는 뭐 해준 게 있어? 강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경제적으로 기여한 것이 없었거든요. 나래의 월급으로만 생활하고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점심때가 되자 금순이 또 잔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점심은 뭐 해? 어제도 김치볶음밥이었는데 또 똑같은 거 할 거야? 뭘 해드릴까요? 창의성도 없어. 다른 남자들은 요리도 잘하던데. 강태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변변한 재료가 없었죠. 나래가 장을 제대로 봐오지 않았거든요. 요즘 야근이 잦다는 핑계로 말입니다. 장모님, 잠깐 마트 다녀와서 재료 좀 사올게요. 그것도 결국 나래 돈으로 사오는 거잖아. 금순의 말에 강태는 움찔했습니다. 정말로 그랬거든요. 자신은 생활비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며 강태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런 모욕을 견뎌야 하는 건지 말입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나래 명의의 카드였거든요. 모든 게 나래 것이었고 자신은 정말로 얻어먹고 사는 신세나 다름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금순이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응, 맞아. 우리 사위 말이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어서 답답해 죽겠어. 강태는 현관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자신을 욕하고 있는 거였죠. 일도 안 하고 돈도 안 벌고 그냥 빈둥거리기만 하니까. 나래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강태의 자존심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지금 당장은 정말로 그런 상황이었으니까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나래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강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래야, 언제 와? 아, 깜빡했다. 정말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목소리가 어딘지 어색했습니다. 배경으로 들리는 소음도 회사 같지 않았어요. 음악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디야? 회사 아닌 것 같은데. 회사 근처 카페야. 팀 회식이 있어서. 하지만 강태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나래의 목소리 톤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마치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럼 조심해서 와.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강태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11시가 넘어서야 나래가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어요. 고생했어. 저녁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먹었어. 나래는 대답도 성의 없이 하며 바로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강태는 나래의 가방에서 나는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죠. 분명히 나래가 평소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샤워를 마친 나래는 침대에 눕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나 봤어요. 얼굴에 미소가 스쳤거든요. 누구한테서 연락 왔어? 아, 회사 동료. 나래는 휴대폰을 뒤집어 놓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강태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강태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이런 기분을 느낀 건 처음이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안감, 그리고 자신이 점점 무력해지고 있다는 절망감 말입니다. 나래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강태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대로 살아야 하는 건지, 언제까지 이런 굴욕을 견뎌야 하는 건지. 그리고 만약 자신의 진짜 정체를 밝힌다면 모든 게 달라질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지켜봐야 했어요. 나래의 진심이 무엇인지, 정말로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말입니다. 강태는 그렇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욕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 채로 말이죠. 부장님, 어제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프로젝트가 이해됐어요. 강태는 우연히 들린 나래의 통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침 일찍 발코니에서 전화를 받고 있던 나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거든요. 네, 저도 부장님과 함께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요. 강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이라고 하는 상대방과의 대화가 단순한 업무 관계처럼 들리지 않았거든요. 오늘 점심도 같이 드실 수 있나요? 나래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태는 문틈 사이로 나래의 얼굴을 봤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통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 후 자신에게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죠. 좋아요. 그럼 12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통화가 끝나자 나래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쳤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어요. 립스틱도 새로 발랐고 향수도 평소보다 많이 뿌렸습니다. 나래야, 오늘 왜 이렇게 꾸미고 나가? 강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나래의 대답은 시큰둥했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하지만 강태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중요한 미팅이라면 정장을 입어야 하는데 나래는 평소보다 화려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거든요. 금순이 아침밥을 먹으며 강태를 쳐다봤습니다. 강태야, 너도 좀 배워라. 우리 나래 봐.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데. 네, 장모님. 요즘 야근도 많이 하고 회식도 자주 있고. 그만큼 회사에서 인정받는다는 거야. 금순의 말에 강태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야근과 회식이 많은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나래가 출근한 후 강태는 혼자 집안일을 정리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개고 청소를 하며 하루를 보냈죠. 하지만 머릿속엔 계속 아침의 통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래 회사 근처에 가서 확인해 보기로 한 거였어요. 단순한 의심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하고 싶었거든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나래가 다니는 회사는 대기업 계열사였어요. 건물 앞 카페에서 기다리며 12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시계가 12시를 가리킬 때 강태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래가 한 남자와 함께 회사에서 나오는 모습이었거든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고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래는 그 남자를 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남자도 나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친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강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서였지만 그 분위기는 결코 업무적이지 않았어요. 강태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은 마치 연인 같았어요. 나래는 그 남자와 대화하며 계속 웃고 있었고 남자도 나래를 바라보는 눈빛이 특별했습니다. 1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습니다. 헤어질 때 나래가 그 남자의 팔을 잡는 모습까지 봤어요. 강태는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자리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강태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나래가 정말로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집에 도착하자 금순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얼굴이 왜 그래? 그냥 마트 다녀왔어요. 마트? 뭐 사온 것도 없이? 강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모에게 딸의 불륜을 의심한다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이 되어도 나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강태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나래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부장님과 중요한 미팅이 길어져서 늦어요. 먼저 주무세요. 하지만 강태는 더 이상 속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본 그 남자가 바로 부장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12시가 되어서야 나래가 돌아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진했어요.
화장도 지워져 있었고 옷도 약간 구겨져 있었습니다. 고생했어. 정말 늦었네. 응, 미팅이 길어져서. 나래는 피곤하다며 바로 샤워실로 들어갔습니다. 강태는 나래의 가방에서 나는 향수 냄새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분명히 남자 향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태는 또 다른 결정적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나래의 블라우스에 묻어있는 남자 향수 냄새와 작은 얼룩이었어요. 와인 자국 같았습니다. 나래야, 어제 술 마셨어? 아니에요. 왜요? 옷에 뭔가 묻어있는 것 같은데. 나래는 당황하며 옷을 확인했습니다. 아, 이거요? 미팅하면서 커피를 흘린 것 같네요. 하지만 그 얼룩은 분명히 커피가 아니었습니다. 붉은색이었거든요. 강태는 더 이상 나래를 믿을 수 없었어요. 출근 준비를 하는 나래를 보며 강태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의심만으론 충분하지 않았거든요. 나래가 출근한 후 금순이 말했습니다. 강태야, 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장모님. 그냥 취업 걱정 때문에. 취업은 무슨 취업? 3년째 똑같은 소리만 하고. 금순의 잔소리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너 같은 남자가 뭘 할 수 있겠어? 경력도 없고 스펙도 없고. 강태는 그 말을 들으며 씁쓸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큰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하잖아. 요즘도 야근하고 미팅하고 얼마나 바쁜데. 강태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야근과 미팅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강태는 다시 나래 회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다렸어요. 예상대로 12시가 되자 나래와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어제보다 더 친밀해 보였어요. 나래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강태는 뒤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호텔 라운지로 들어갔어요. 점심 식사가 아니라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본 두 사람의 모습은 확실했습니다. 나래는 그 남자의 손을 잡고 있었고 남자도 나래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어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강태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나래는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고 그것도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강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나래와 정면으로 맞서야 할지, 아니면 좀 더 지켜봐야 할지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굴욕을 당하고 살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만약 나래가 먼저 이혼을 꺼낸다면 그때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올 것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나래가 돌아왔을 때 강태는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아직 직접적으로 대화할 때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더 이상 속지는 않을 거였어요. 강태야, 이번 주말에 내 친구들 만나러 가자. 금요일 저녁 나래가 갑자기 제안했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친구들에게 강태를 소개하겠다는 거였어요. 정말? 괜찮을까? 뭐가 괜찮을까? 당연히 가야지. 나래는 명령조였습니다. 강태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토요일 오후 강남의 고급 카페에서 모임이 있었습니다. 나래의 대학 친구들 5명이 모였어요. 모두 나래처럼 대기업에 다니거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얘들아, 내 남편이야. 나래가 소개했지만 목소리에 자랑스러운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의무적으로 하는 것 같았어요. 안녕하세요. 이강태입니다. 강태가 인사했지만 친구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어머, 나래야. 남편분이 참 조용하시네. 김지현이라는 친구가 말했습니다. 직업이 뭐예요? 정은미가 물었습니다. 강태는 당황했어요. 지금은 집에서. 집에서 뭘 해요? 박소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취업 준비 중입니다.
나래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아, 그래요?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직도 취업 준비해요? 친구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강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3년 됐어. 취업이 쉽지 않네. 나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3년이나? 그럼 그동안 뭘 하고 산 거예요? 이현주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강태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집안일 돕고. 집안일? 요즘 시대에 남자가 집안일만 해요? 친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래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답답해 죽겠어. 나래가 갑자기 터뜨렸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빈둥거리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야. 강태는 당황했습니다. 나래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깎아내리고 있었거든요. 나래야. 뭐? 틀린 말했어? 나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남편들이 다 능력 있고 돈도 잘 벌고. 맞아. 우리 남편은 외국계 회사 다니면서 연봉도 괜찮거든. 지현이 맞장구 쳤습니다. 우리 남편은 의사야. 그래서 경제적으론 여유가 있어. 은미도 자랑했습니다. 부러워. 나는 혼자 벌어서 집안 경제 책임지고 있어. 그래도 사랑해서 결혼한 거 아니야? 소영이 위로하듯 말했지만 나래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사랑? 사랑만으로 살 수 있으면 좋겠네. 강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래야, 집에 가자. 왜? 아직 시간 많아. 하지만 친구들은 이미 강태를 향한 시선이 동정 어린 것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나래 정말 고생이 많겠네. 현주가 말했습니다. 맞아. 남자가 경제력이 없으면 힘들지. 지현도 거들었습니다. 나래야, 너 정말 대단해.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고. 친구들의 위로 섞인 동정이 강태에겐 모욕으로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래가 말했습니다. 강태야, 창피해 죽을 뻔했어. 뭐가? 친구들 앞에서 남편 소개하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 강태는 가슴이 쓰라렸습니다. 그럼 왜 데려간 거야? 그냥. 한 번은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집에 도착하자 금순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친구들이 뭐래? 나래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겠어. 그럴 줄 알았어. 친구들 남편은 다 잘 나갔을 텐데. 금순도 거들었습니다. 강태는 자리를 피했어요. 그날 밤 나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강태야,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어. 뭔 이야기? 솔직히 말할게. 나 이렇게 못 살겠어. 강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힘들어? 모든 게 힘들어. 혼자서 돈 벌고 생활비 대고 그런데 너는 집에만 있고. 강태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어. 뭐라고? 강태가 충격을 받았지만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어요. 정윤호 부장님이야. 나를 이해해주고 인정해줘. 너와는 달라. 나래의 말에 강태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혼하자. 나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혼? 응. 더 이상 의미 없어.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고 나도 마찬가지야. 금순이 방에서 나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뭔 소리야? 이혼? 엄마, 저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나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과 살면 제가 망가져요. 금순이 강태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장모님. 뭐? 억울해. 금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지 같은 집안에서 올라온 주제에 우리 나래한테 뭘 바라겠어? 거지 같은 집안이라고요? 강태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분노가 섞였습니다. 그래, 거지 같은 집안. 뭐가 틀렸어? 금순이 더욱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가족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게 거지 집안 아니면 뭐야? 강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참았어요. 엄마 말이 맞아요. 강태 씨, 솔직히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나래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윤호 부장님은 저를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인지 알아주시거든요. 그 사람과 새 출발할 거야? 강태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은 부장이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저를 이해해 주시거든요. 나래의 말에 강태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좋아. 이혼하자. 정말? 나래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강태가 이렇게 쉽게 동의할 줄 몰랐거든요. 응.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이혼 서류에 사인하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알려줄게. 강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곧 알게 될 거야. 그때 후회하지 마. 강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금순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기다려. 곧 연락이 올 거야. 강태는 방으로 들어가 3년 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말이죠. 아버지, 저예요. 강태. 전화 너머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야? 정말 강태니? 네, 이제 돌아갈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갑자기.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정체를 밝힐 거예요. 이재현 회장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알겠다. 내가 처리하마. 강태는 전화를 끊고 나래와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은 강태의 변한 분위기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대한그룹 비서실은 바쁜 하루를 보내게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래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나래 씨죠? 저는 대한그룹 비서실 과장 김태식입니다. 나래는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당황했어요. 네. 대한그룹이요? 혹시 남편분이 이강태 씨 맞으신가요? 맞는데. 무슨 일이세요? 오늘 오전 10시에 저희 본사로 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중요한 말씀 드릴 게 있어서요. 전화가 끊어지고 나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대한그룹이라면 국내 5대 그룹 중 하나였거든요. 강태야, 방금 대한그룹에서 전화 왔는데. 강태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뭐라고 해? 너 관련해서 본사로 오래. 무슨 일이야? 곧 알게 될 거야. 강태의 태도가 어제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자신감이 넘쳤어요. 금순도 상황을 파악하고 나섰습니다. 대한그룹? 왜 거기서 전화가 와? 모르겠어요. 그럼 가봐야지. 무슨 일인지. 오전 10시 강남 대한그룹 본사 앞에 선 나래와 금순은 압도당했습니다. 50층짜리 초고층 건물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거든요. 여기가 맞나? 나래가 중얼거렸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으로 꾸며진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실례합니다. 잠깐만요. 접수대 직원이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5층으로 올라갔어요. 문이 열리자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의 비서실이 나타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태식 과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어요. 혹시 무슨 일인가요? 나래가 불안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곧 회장님께서 직접 설명해 드릴 겁니다. 회장님이요? 금순이 놀라 되물었어요. 대한그룹 회장을 직접 만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잠시 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재현 회장이 직접 나와서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대한그룹 회장 이재현입니다. 나래와 금순은 얼떨떨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유명인을 직접 보게 된 거였거든요. 들어오세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강태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강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당당한 자세로 앉아 있었거든요. 강태야.
나래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재현이 의자를 권했어요. 나래와 금순이 조심스럽게 앉자 이재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제 아들 이강태입니다. 뭐라고요? 나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대한그룹 회장의 외아들이자 차기 후계자죠. 김태식이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하버드 MBA 출신이고 결혼 전까지 우리 그룹 미국 법인 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나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태를 바라봤어요. 강태야, 이게 정말이야? 강태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이야. 그럼 왜 그동안 숨겼어? 강태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습니다. 진짜 사랑인지 확인하고 싶었거든. 재산이나 지위가 아닌 나 자체를 사랑하는지. 금수는 아직도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럼 3년 동안 우리를 거지 집안이라고 하셨죠? 강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는 몰라서가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강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내 과거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으셨어. 그저 가난하고 무능한 남자로만 봤죠. 이재현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제부터 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이요?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따님이 다니시는 회사와 저희는 주요 거래처 관계입니다. 연간 거래액이 500억 원 정도 되죠. 나래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윤호라는 분과의 관계도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식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나래와 윤호가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 아들을 3년 동안 모욕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치르시게 될 겁니다. 나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강태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강태가 비웃었습니다. 거지 집안 출신이라고 했을 때는 괜찮았어. 그건 나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다고 했을 때도 괜찮았고. 강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윤호 부장과 바람 피우면서 나를 바보로 만들 때도 괜찮았잖아.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거든요. 금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태야,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미안? 강태가 차갑게 웃었어요. 3년 동안 매일 듣던 모욕들을 미안 한마디로 해결되나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니? 금순이 애원하듯 물었어요. 강태야, 제발. 나래가 매달렸지만 강태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늦었어요, 나래씨. 이미 모든 게 결정됐습니다. 나래와 금수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바깥에서 기다리던 중 나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회사에서 온 전화였어요. 나래씨, 지금 당장 회사로 오세요.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대한그룹에서 거래 중단 통보를 해왔어요. 이유를 모르겠네요. 나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벌써 시작된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윤호는 횡령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대한그룹에서 제보한 자료가 결정적 증거가 된 거였죠. 나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강태가 정말로 어떤 사람인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거든요. 나래씨,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김 부장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대한그룹과의 거래 중단으로 회사 전체가 발칵 뒤집혔거든요. 부장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나래가 간절히 물었지만 김 부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회사 차원에서 결정된 일입니다.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어요. 사실 김 부장도 정확한 이유를 몰랐어요. 위에서 갑자기 나래를 해고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그럼 제가 그만둬야 하는 건가요? 유감스럽지만 그렇습니다. 나래는 믿을 수 없었어요.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된 거였거든요. 개인 물품 정리하시고 오늘까지 퇴사 처리하겠습니다. 김 부장의 말에 나래는 무너져 내렸어요.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웠습니다. 윤호 부장의 횡령 사건과 연관되어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하철에서 강태에게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금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래야, 어떻게 됐어? 해고당했어요. 뭐라고? 금순도 충격받았어요. 대한그룹에서 거래를 끊었대요. 그래서 저까지. 나래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부동산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박금순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아파트 계약 관련해서 연락드렸어요. 건물주가 급하게 매매하기로 해서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요? 죄송합니다. 건물주 사정이 급해서요. 전화가 끊어지자 금수는 당황했어요. 이것도 강태 때문인가? 아마도요. 나래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며칠 후 나래는 새 직장을 찾기 위해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으시네요. 모든 회사에서 거절당했어요. 엄마, 아르바이트라도 해야겠어요. 나래가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야겠구나. 금순도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나래는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죠. 어서 오세요. 밤 10시부터 아침 7시까지 나래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술 취한 손님들을 상대하고 도시락을 데워주고 계산을 처리했어요. 매일 이런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과거 사무실에서 정장을 입고 일하던 때가 꿈 같았어요. 한편 강태는 대한그룹 회장실에서 아버지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니? 이재현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아버지. 강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3년 동안 당한 모욕을 생각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심하게 하면. 심하다고요? 이재현은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어요. 아들의 마음속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알았거든요.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 밤 나래는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강태를 만났습니다. 고급 승용차에서 내린 강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강태야. 나래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강태는 차갑게 쳐다봤을 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래씨. 존댓말까지 하는 강태를 보며 나래의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그만하면 안 될까? 내가 잘못했어. 그만하다니요? 강태가 비웃었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요. 제발, 강태야. 우리 다시요? 강태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어요. 거지 집안 출신과 다시 사는 건 싫지 않으세요?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었거든요. 뭐해? 손님인데 계산해야지. 네, 죄송합니다. 나래가 다시 계산대로 돌아갔어요. 강태는 물 한 병을 사며 말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 하게 될 테니까. 강태가 나가고 나서 나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그리고 강태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금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안 주무세요? 나래야, 우리 정말 잘못했구나. 금순의 목소리에 후회가 가득했어요. 강태가 그런 대단한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어요. 나래가 지쳐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요. 강태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아요. 그날 밤 나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강태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밥을 차려주던 모습, 자신이 힘들어할 때 조용히 위로해주던 모습들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야 강태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호는 구치소에서 면회를 거부당했고 나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친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 달 후 나래에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나래 씨, 대한그룹에서 연락드렸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시네요. 정말요? 나래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였어요. 혹시 강태가 마음을 돌렸나 싶었거든요. 내일 본사로 오시면 됩니다. 다음 날 나래는 유일한 정장을 꺼내 입고 대한그룹으로 향했습니다. 한 달 사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야간 아르바이트와 스트레스로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회장실에 들어서자 강태가 회장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재현은 보이지 않았어요. 앉으세요. 강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나래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회장님은 어디 계세요? 출장 가셨어요. 이제 제가 모든 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강태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궁금하신가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나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윤호 씨는 징역 3년 선고받았고요. 강태야. 나래가 간절히 불렀지만 강태는 무표정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이름을 부르시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뭐가 미안하다는 거죠? 강태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내가 너한테 한 모든 말들이 미안해. 아, 거지 집안이라고 한 거요? 강태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인생 망친다고 한 것도요? 나래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진짜 거지가 된 기분이? 강태야, 제발. 제발 뭐요? 강태가 일어서서 창문 쪽으로 갔습니다. 용서해달라고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고요?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불가능해요. 왜? 강태가 돌아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잖아요. 그게 아니야. 나는 정말 뭐요? 강태의 눈에 서늘한 빛이 스쳤어요. 사랑했다고 하실 건가요? 그럼 왜 바람 피웠죠? 나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윤호 부장과 함께 있을 때가 행복했나요? 강태야, 그건. 대답해보세요. 저와 함께 있을 때와 그 사람과 있을 때 중 언제가 더 행복했죠? 나래의 입술이 떨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윤호와 있을 때가 더 즐거웠거든요. 강태와는 달리 자신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줬으니까요. 대답 안 해도 알아요. 강태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당신에게 뭐였는지 말해보세요.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로 강태가 자신에게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말할 수 없죠? 그럼 제가 말해드릴게요. 강태가 서류를 넘기며 계속했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편리한 도구였어요. 집안일 해주고 심부름 해주고 장모님 시중 들어주는. 강태야. 그런데 그 도구가 돈을 못 벌어서 짜증났던 거죠. 강태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래는 부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도구를 찾은 거고요. 윤호라는. 나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태야,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이제 정말 깨달았어. 깨달았다고요? 네.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그런데 왜 이제서야 깨달았을까요? 강태가 비웃었습니다. 제가 재벌 아들이라는 걸 알고 나서 깨달은 거 아닌가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럼 언제부터 깨달았죠? 나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강태의 정체를 안 후부터 후회하기 시작했거든요. 역시 그렇네요.
강태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계속 무직이었다면 지금도 저를 거지 집안 출신이라고 했을 거예요. 나래는 부인할 수 없었어요. 그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럼 진짜 사랑이 뭔지 아세요? 강태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 능력이 없어도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래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당신은 저를 사랑한 게 아니라 저의 쓸모를 평가했어요. 그리고 쓸모없다고 판단하니까 버린 거고요. 강태가 나래를 차갑게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필요하다고. 재벌 아들이니까. 나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어요. 강태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나래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인정하시네요. 강태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나가세요. 강태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뭐죠? 혹시 나중에라도 용서할 수 있을까? 나래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강태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지금의 당신으론 불가능하다는 거. 무슨 뜻이에요? 진심으로 반성하고 진심으로 변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상황이 어려우니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나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도 맞았거든요. 시간이 답을 줄 거예요. 강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짜 변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건지. 나래는 회의실을 나서며 깊이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자신이 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강태 말처럼 그냥 편한 길을 찾는 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강태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예전에 순진했던 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요. 3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나래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있었어요. 엄마, 병원 가셔야 해요. 금순이 소파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습니다. 당뇨 합병증이 심해진 거였어요. 병원비는 어떻게 해? 금순의 목소리가 약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나래도 상황이 어려웠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만으론 생활비도 빠듯했거든요. 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당뇨성 신증이 진행됐네요.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말에 나래는 절망했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200만 원 정도는 예상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나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자신의 한 달 수입과 맞먹는 금액이었거든요.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나왔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받을 수 없었어요. 돈이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며 나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할 방법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나래야, 미안해. 금순이 침대에 누우며 말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너까지 고생하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돌봐드려야죠. 하지만 금순의 죄책감은 더 컸어요. 우리가 강태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나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가 그동안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겠어. 맞아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엄마 아플 때마다 병원 모시고 다니고. 나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겼지. 금순도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강태는 한 번도 싫은 소리 안 했는데 우린 매일 잔소리만 했어. 그날 밤 나래는 강태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강태가 얼마나 다정했는지, 자신을 얼마나 아껴줬는지 말입니다. 여보,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강태가 물어보면 나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었어요. 별로 없어. 그럼 우리 여행이라도 갈까? 여행비는 어디서 나와? 그때도 나래는 강태의 제안을 무시했었습니다. 돈 걱정만 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보니 강태는 항상 나래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입니다. 반면 자신은 어땠을까요?
강태를 위해 뭘 해준 적이 있었나 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상처만 줬을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에서 일하던 중 나래는 강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손님이 보던 경제신문에 강태의 사진이 실려 있었거든요. 대한그룹 차기 후계자 이강태, 신규 사업 론칭 성공. 기사를 읽어보니 강태가 새로운 IT 사업을 시작해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했어요. 사진 속 강태는 자신감에 차 있었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나래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서글펐거든요. 자신이 있었다면 강태와 함께 그 성공을 나눌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었어요. 이미 모든 걸 잃었거든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니 금순의 상태가 더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지러워서 못 일어나겠어. 응급실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 금순이 나래의 손을 잡았어요. 나래야, 미안해. 엄마, 말씀 마세요. 우리가 강태한테 정말 잘못했어. 금순의 목소리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거지 집안이라고 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었어. 엄마, 강태가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우린 그걸 몰라봤지. 나래도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거든요.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악화됐네요. 당장 입원하셔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응급처치만 하고 퇴원시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의사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요. 나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지만 돈이 없었거든요. 그때 병실에서 누군가가 병원비를 대신 지불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가 그러셨는지 아세요? 익명이라고 하네요. 나래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강태였을 거라고. 집으로 돌아오며 나래는 강태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치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나래의 가슴을 울렸어요. 그토록 모욕했던 자신들을 여전히 챙겨주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부끄러웠거든요. 며칠 후 금순이 퇴원했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됐어요. 나래야, 강태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금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도와주다니. 나래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우리 정말 잘못했어요. 그래.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그날 밤 나래는 편지를 썼습니다. 강태에게 보내는 감사와 사과의 편지였어요. 강태야, 어머니 치료비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가 그렇게 심하게 했는데도 이렇게 챙겨주다니.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3년 동안 나를 사랑해준 너에게 나는 상처만 줬구나. 거지 집안이라고 한 것, 인생 망친다고 한 것, 모든 게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야. 하지만 그래도 한 가지만은 알아줘. 이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걸. 너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게 됐어. 언젠가 용서받을 수 있는 날이 올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나래는 조금이나마 마음이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비록 늦었지만 진심을 전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강태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용서받기엔 너무 이른 때였나 봤어요. 나래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는 진심이 통할 거라고 믿으면서 말입니다. 1년 후, 나래는 작은 카페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보다는 나은 환경이었어요. 손님도 많지 않아서 여유로웠죠. 어서 오세요. 나래가 인사했지만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강태였거든요. 커피 한 잔 주세요. 강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차갑지는 않았어요. 나래는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1년 만에 보는 강태였거든요. 여기서 언제부터 일했어요? 강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한 달 전부터요. 편의점보다는 낫겠네요. 네, 감사해요.
나래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덕분에 많이 좋아지셨어요. 정말 고마워요. 강태가 커피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제대로 치료받고 계신가요? 네.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있어요. 다행이네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래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강태야,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강태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자 나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뭘요? 우리가 함께했던 3년에 대해서. 강태는 커피를 마시며 들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나래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너는 항상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난 나 자신만 생각했어. 강태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집안이라고 했던 것,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말이야. 나래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너의 진짜 모습을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했어. 강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바뀌는 건 없어요. 알아. 하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나래가 눈물을 닦으며 계속했습니다. 너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는 걸. 정말요? 강태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응.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아. 너가 해준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나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내가 힘들 때 조용히 위로해주고, 엄마 아플 때 병원 모시고 다니고. 강태의 표정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어요. 그 모든 게 사랑이었는데 난 그걸 당연하게 여겼어.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호 부장과 바람핀 것도 결국은 내가 너의 진짜 가치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야. 강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는 알겠어요? 응. 이제는 알아. 나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겠어. 상대방이 뭘 가졌든 상관없이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거. 강태가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예전에 당신이 했던 말이에요. 아, 기억해요?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가슴에 깊이 박혔거든. 강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나래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용서해줘. 그리고 나도 이제 제대로 살고 싶어. 무슨 뜻이에요? 다시 돌아가자는 게 아니야. 그럴 자격도 없고. 나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어. 너처럼. 강태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제는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정말? 응. 처음엔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감정들이 사라졌어요. 강태의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 제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나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강태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래 씨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말? 네.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강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용서해요. 그리고 저도 사과드릴게요. 너무 차갑게 복수한 것 같아서요. 처음 의도와는 달리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요. 아니야. 나는 그 정도도 당연했다고 생각해. 한 달 후, 강태가 다시 카페에 들렀습니다. 어머니께 인사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물론이야. 엄마도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하시거든. 다음 주말, 강태는 금순을 만나러 왔습니다. 강태야. 정말 미안하다. 금순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제가 너한테 얼마나 심한 말을 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강태가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거지 집안이라고 한 건 정말 용서받을 수 없어. 금순의 참회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서운했지만 이해해요. 제가 정체를 숨기고 있었으니까. 강태의 너그러운 마음에 금수는 더욱 고마워했어요. 너 같은 좋은 사람을 내가 몰라봤구나. 이제 아시잖아요. 강태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6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나래와 강태는 가끔씩 만나서 안부를 물었어요. 강태야, 요즘 어떻게 지내? 회사 일이 바빠요. 새로운 프로젝트가 많아서. 그래도 재밌겠다. 하고 싶은 일 하는 거니까. 네. 나래 씨는 어떠세요? 나도 카페 운영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있어. 작지만 내 것이니까. 두 사람은 이제 편안한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나래는 작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도 늘고 수익도 안정적이었어요. 축하해요. 강태가 꽃다발을 들고 와서 개업 1주년을 축하해줬습니다. 고마워. 처음에 조언해준 덕분이야. 아니에요. 나래 씨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는 서로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강태야, 하나만 물어봐도 될까? 뭐든지요. 우리 왜 다시 만나지 않기로 한 거야? 나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이 너무 깊어요. 용서는 했지만 연인으로 돌아가기엔. 나도 그래. 사실 무서워. 무서워요? 또 실수할까봐. 또 너를 아프게 할까봐. 나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자 잘 살고 있잖아.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태가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친구로는 계속 지낼 수 있죠? 당연하지. 강태는 대한그룹의 정식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축하해, 회장님. 나래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사장님. 강태도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뭐가요? 나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 가르쳐줘서. 나래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도 깨닫게 해줘서. 저도 고마워요. 강태가 대답했습니다. 나래 씨를 통해 진짜 용서가 뭔지 배웠거든요. 우리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자. 그래요. 그게 서로에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용서하고 각자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거였어요. 강태는 훌륭한 기업인이 되어 있었고, 나래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가끔 만나서 안부를 물으며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어요. 둘 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 각자 행복한 가정을 이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모두 치유됐고, 서로에게 배운 소중한 교훈들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때로는 헤어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걸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서로를 사랑했기에 상처 주지 않는 선에서 멈출 줄 아는 지혜를 배운 거였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이자 성숙한 사랑의 결과였어요.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